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렵게 선출직에 출마를 하셨는데, 어떻게 특별한 출마 동기가 있어요? 네, 우선 안녕하십니까. 예, 34년 4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좀 마음의 결심을 해서 양평군에 이제 기여하고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해보는 찰나에 이번이 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해서 제가 한 공직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결심해서 올해 그 지방선거에 도전을 해보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막상 선거 전에 뛰어드니까 엄청 바쁘죠? 지금 공무원 생활했던 거하고는 천지 차이,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잠깐 네.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전에 뛰어들었는데, 요즘 일과가 어떻게 돼요? 저는 항상 그 공무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의 루트는 제가 4시 30분에 알람이 맞춰져서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테니스장으로 이제 5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매일 일주일에 한 5회 이상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서 들어와서 저는 꼭 아침을 먹습니다. 네, 몇 시에 들어와서요? 한 6시 반 정도 들어와서 샤워하고 7시 정도면 밥을 먹고 오늘 스케줄이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상황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스케줄에 맞춰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출직에 발을 들여놓으셨는데 이렇게 양평에서 태어나시고 양평에서 또 오랫동안 공무원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출마 애정자가 보시기에 양평의 가장 큰 현안이랄까 시급한 현안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태어나진 않았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부편 생활을 하셔서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이제 양평이라는 지역을 오게 됐습니다. 원래 태생제 여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학교를 여기 다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태생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네. 일반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공무원 생활도 하고 그래서 양평 국민들은 양평이 우리 조건수 후보가 양평 태생인 줄 알고 있을 터인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네. 듣는 거예요. 네네. 자, 이렇게 선출직에 발을 들여놓으셨는데 선출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공무원 때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 책임과 신뢰 이게 이제 저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 또 배운 게 있다면 주민들이 얘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뭐 경청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따른 또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가장 제가 할 수 있거나 해야겠다는 덕목이 생기면 책임입니다.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꼽겠습니다. 선출직에 딱 넣으면 일단은 요즘에 정치권이 그렇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좀 그래요. 네.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그런데 물론 이제 지방의회, 기초의회는 중앙 정치 같지는 않지만서도 그래도 어떤 점에서는 그 기초의원들도 간혹 가다가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제 그렇긴 한데 하여간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혹시 존경하는 정치인이나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뭐 정치할 줄 몰랐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인을 누구를 존경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예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 아마 손학규 도지사 그분이 한 2002년도인가 2006년도에 아마 그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뭐 7급 공무원이었고 도지사님 이렇게 행정을 보면 이게 실용행정, 중도행정 이런 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누구보다도 한 번뿐이 안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듣기에 그때 도청 공무원이랑 입장에서는 그분 진짜 괜찮다. 이렇게 그분을 예전부터 존경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 존경할 된 분은 제가 한번 일을 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손학규 도지사께서 참 괜찮으셨다라고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기초위원회 도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양평 같은 경우도 양평군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의원의 역할이 어떻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게 좀 많아요, 그죠? 단체장에 비해서 기껏해야 이제 예산 심사권,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조례 제정권 네.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기능과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군의원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내가 꼭 좀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세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34년 동안 하면서 기초의회도 많이 봐왔고, 여러 가지 같이 경험도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초의원이 지금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는 7명에 이제, 꾸려져서 이제 행정부와의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제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하튼 저하튼 기초의원은 말 그대로 양평 국민의 간지러운 부분이나 민원 해소나 정책적인 부분에 서포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군수가 잘할 수 있게끔, 이게 동력도 불어주고 견제도 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의 정치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당이 이렇게 험해하게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 하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기초의원 양평 국민이 뽑아주셔서 양평 국민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뽑아줬는데 정쟁보다는 같이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서로 협력해서 잘해서 양평군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 양평 지금의 도농복합도시도 좀 아닌 부분이 위성도시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번에는 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왜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리냐면 분명히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양평에서만큼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 같기에 우리 예전에도 출마 예정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꼭 했어요, 제가. 자, 작년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11월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특검 조사를 받은 다음에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정희철 위원장의 명복을 빕니다. 정희철 위원장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랑 같이 공무원 생활을 같은 부서 내에서 오래 했던 친구고, 1년 후배지만, 참 고든 강지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정희철 위원장이, 비록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저랑은 개인적으로 좀 친분도 있고, 특히 이제 7급 때, 옥천면에서 같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근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 네, 그런 인연도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친구 이제 비록 이제 장가를 못 가서 근데 그때 여자친구도 제가 소개시켜주렸더니 또 싫다 그래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저는 저희 공무원이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해 보면은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직원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있고 그런 어떤 단계 정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 보냐면 이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미 그 전에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다 끝났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으로 인해서 그 개발 부담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공무원에 지냈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그 업무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봤지만 그 업무 자체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냐면 공무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경력해서 가져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면제를 해줬다 이런 거는 법의 성설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김성기 의원이 이제 기소를 한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특검을 다시 민주당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34년 2개월이? 4개월입니다. 4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까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거 나오기 전까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희 가정입니다. 집사람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퇴직을 하고 뭐 있다가 무슨 이런 걸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 사람들 이제 완충작용이 될 텐데 갑자기 중간에 한 2년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게 나온다고 하니 조금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사람 설득하고 지역에 좀 봉사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 또 흔쾌히 한번 해보셔라 얘기해서 나왔는데 막상 제가 공무원에 근무했었던 거하고 우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주제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시야가 좀 달라졌다. 많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 고쳐서 다시 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합니다.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 말씀 중에 그러니까 선출직에 관심을 갖고 뜻을 둔 지가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네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작년 봄 정도 된다고. 작년 봄. 네네. 그러면 1년 좀 못 된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집에서도 선출직에 나간다라면 극구 반대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제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와이프 입장에서도 동료보다는 오히려 반대가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을 비추어 본다라면. 근데 흔쾌히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고요? 네. 그래도 설득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우군이 되셨다는 얘기네. 제가 다니면서 저희 집사람이 운전해 줍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라고요. 동참을 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선거를 오래전부터 지켜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한 가족 내에서도 선출직에 나가는 것 같다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치열한 선거전에서 그렇게 되면 전력이 분산이 되고 힘이 약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좀 유심히 물어보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공직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주세요.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행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행하는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많이, 성숙해졌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양평지방공사에서 본부장으로 이제 파견돼서, 여러 가지 사건도 처리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든 이목이 그때는 양평지방공사였죠. 그렇죠. 네. 양평지방공사의 모든 블랙홀처럼 빨려가는 모든 게 그때 몇 년 동안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었는데 마침 거기에 본부장으로 네. 파견이라고 그럽니까? 파견입니다. 네. 파견 근무 중에 그래도 원활하게 잘 추진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저도. 자, 그러면 내가 다시 공무원을 한다면 또 다른 마인드에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에 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예요. 아니 공무원을 다시 하게 된다면 네네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다시 공무원을 하게 된다면은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뭐 공부를 못했는데 그때 가면 공부를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만약 그때 가서 공무원이 돼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도 그때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 후보자 개인에 특화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좀 유사한 질문 같기도 한데,
그냥 공무원 은퇴하자마자 바로 지금 선거 전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도 그러는데. 네네네. 네? 근데 막상 선거 전에 뛰어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고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본인은? 일단 공무원 생활에서는 어떤 상하 조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의견들도 있고, 획일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선거라는 어떤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보게 되면은 하루 일과가 이렇게 스케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은 그 전에 또 못 들었던 소리도, 좀 혼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그때 공무원 때 했던 얘기하고 현장에서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저거 하지 않냐 이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시선도 공무원의 이렇게 따뜻했던 시선보다는 약간 차갑다기로는 좀 말이 좀 그렇고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거. 거기서 이제 공무원의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는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좀 그나마 저는 군면장을 뭐 2번 지냈고 뭐 소장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훈련은 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색한 거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선거운동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가면서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편안하게 양평 발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아주 깨끗하게 좀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배울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지만 차근차근 해서 좋은 그런 기획도 삼고 그런 것이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람마다 이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독특한 장점이 있다,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항상 매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일을 처리할 때 되도록이면은 깔끔하게 좀 처리해주고 100%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분이 만족할 수 있게끔 저는 답을 좀 빨리 드리는 것이 그분을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청력, 책임, 신뢰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마지막 실행력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 느낌이고요.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좀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연장선상에서 사람마다 취향이, 취미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요즘에도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세요? 저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일어서 테니스 치는 게 하루의 루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짬짬이 일정이 아직 저도 이제 군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 이제 서부 지역이다 보니까 일정이 좀 이렇게 비있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런 타임에는, 책도 좀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 근데 취미생활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혼자 노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더불어서 어우러지는. 축구, 예전에 축구를 했었는데 지금 다리가 좀 다쳐서 축구를 못하고 테니스하고 같이 어울려 하는 운동을 제가 이제 공 갖고 노는 운동을 좀 좋아해요. 네. 구기 종목? 네네. 그렇군요. 잘하지 못해도 수준 정도는 이게 어느 정도 맞추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 출신이 선출직에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희가 공무원 출신 이후로 기득권이나 행정 편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행정을 잘 아는 사람만이 행정의 한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있을 때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위치였다면은 제가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행정을 가장 견제하고 가장 그러니까 행정이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아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신분이지만 제가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그 모습을 공무원이 그래도 일은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후배를 위해서라도요. 네. 그렇군요.
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공무원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당연하죠. 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네. 다른 일을 했다라면 어떤 일을 하게 됐을까? 좀 어찌 보면 거리감이 있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네, 이제 원초적으로 그러면 참 제가 만약 공무원을 안 했다 그러면 좀 옛날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재수를 실패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다 보니까 나와서 공부를 더 하려는 입장이었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지금 퇴직하신 우리 작은 형님이 계세요. 조기수 국장이라고. 형님이 공무원 시험 좀 한번 봐라. 그래서 그때는 공무원이 뭔데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머니하고 형님이 얘기하신데 그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도 참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경기도 공채시험에. 그래서 첫 발령지는 이게 지평면, 그러니까 옛날 지제면이었죠. 근데 양평읍에서 한 2달여 정도 수습을 했습니다. 수습을 하는 동안 생활해보니까 이게 내 체질이구나. 그래요? 네. 공무원이? 네,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할 때도 되게 웃긴 얘기지만 군대에서도 만약에 있었으면 군대 생활도 잘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공무원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선가는 저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업에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공무원이 천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저를 교편생활,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편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저를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좀 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건 못했고, 공무원이 한 34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한 30여 분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양평 군민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큰 소리를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근수입니다. 공직 생활을 해서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을 가장 많이 알고 제가 경험을 많이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험을 그냥 썩히기보다는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교적 역할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책임지고 신뢰할 수 있고 들을 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마인드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구정 연휴 행복한 가정 되시고요. 여러분과 그 구정 때 또 마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30분 동안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서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건승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